안녕하십니까.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일인입니다. 1790선 위쪽에서 출발했던 코스피가 1796까지 올라갔었다가 지금 다시 1790선대 중반 정도에서는 머물러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강력하게 사주고 있긴 한데요. 오늘 개인들의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 기관도 함께 좀 손을 잡는 모습도 나오고 있긴 한데 프로그램 쪽의 매물이 역시 개인들의 차익실현과 맞물려서 수급상에서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뉴욕 증시가 노동절 관련해 휴장한 것이 오늘 우리장 지수의 탄력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금 현재 시각 지수와 수급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은 500억가량 사고 있고 기관도 한 400억 이상 오늘 투신권도 함께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200억 정도 팔고 있지만 개인들이 오늘 IT 쪽에서는 외국인과 더불어서 강력하게 또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코스닥을 샀다 팔았다 하는 정도이고요. 오늘 코스닥 쪽의 우고는 외국인 하나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봐야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을 소폭 일단 사주려고 방향을 전환하는 듯도 싶네요. 자, 그리고 차익거래 쪽에서 오늘 매물이 꽤 많이 나오면서 비차익은 괜찮지만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한 500억 정도 물량이 되는 중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정확하게 1795선 중반 정도에 머물러 있고 하락 반전, 상승 반전 여러 번 또 엎치락뒤치락 했었다가 어쨌거나 양시장 모두 다 폭자체 약간 변동은 있을 뿐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들어가서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자, 거래소 쪽에서 괜찮은 쪽은요. 기계 쪽으로 보여지지만 가장 큰 상승폭을 오늘 시현하는 곳은 철강 금속입니다. 당장 50만 원 이상의 포스코가 오늘 주당 2만 원 가까이나 올라서 50만 원 회복이 하루아침에 됐습니다. 4%나 급등을 했고요. 고려아연도 며칠 좀 쉬는 듯 싶었는데 다시 4%나 급등, 29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현대제철도 4%, 기본적으로 한 4%씩은 오르네요. 오늘 11만 2,500원 때문에 오늘 철강 금속이 가장 강합니다. 자, 그리고 의료 정밀 쪽이 오늘도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건설 쪽도 대형주들이 적어도 강보합권에는 들어있습니다. 한전 KPS는 오늘 3.5%나 뛰고 있네요. 자, 서비스 업종 쪽으로 가보면요. NHN이 어제 많이 눌렸기 때문에 일단은 반발 매수세를 약간 받는 정도. 그러나 삼성 엔지니어링이 1% 이상 빠지고 있고요. NC소프트가 2% 이상이나 급등하면서 23만 원 회복했습니다. 자, 두산이라든가 LS, SK 모두 다 지주회사들도 오늘은 나쁘지 않은 흐름 속에 CJ 정도만 약보합권에 들어있네요. 그러나 지주회사 LG가 강한 탄력은 나오지 않으면서 주당 300원 정도만 느리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우리가 굵직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업종 쪽의 분위기도 보겠는데 어제 많이 올랐었던 자동차주 역시 좀 피로감이 보여지는 듯합니다. 모비스도 일단은 약보합권이고요. 현대차가 당장 15만 원 터치하자마자 14만 7,500원으로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만도도 오늘 주당 2,000원 정도 빠지고 있고요. 기아차만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주당 오히려 50원 정도 추가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어제 4% 이상이나 급등했었던 것이 기아차임을 가능하다면 그것을 감안한다면 오늘 기아차의 추가적인 상승세는 가장 돋보이는 자동차주는 역시 기아차다 하는 생각도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관의 강력한 매수가 기아차의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해서 이끌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늘 좀 지수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보니까 일부 종목만 상승세를 유지할 뿐 증권주도 좀 상대적으로 힘이 없어 보입니다. 보험주 쪽도 삼성화재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때문에 금융 쪽도 전체적으로 딱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IT 쪽으로 한번 보면 삼성전자가 어제 78만 원 회복에 이어서 오늘 78만 3천 원까지 일단 대장주 IT가 올라가준다라는 것이 조금 안심이 되는 대목이고요. 삼성 SDI와 LG이노텍도 강보합권, 그러나 삼성전기는 쉽게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2만 원대 초반이고요. 삼성 테크윈과 LS산전도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 속에 딱히 또한 이렇다 할 움직임도 없어 보입니다. LG전자도 역시 쉽게 올라오지 못하는 종목 9만 9천 원대에서 헤매고 있고요. 산솔 LCD 정도만 오늘 1.8% 뛰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LCD 업황 자체가 쉽게 회복은 안 될 것이다. 재고 조정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라는 리포트가 나오자 오늘 또 1.7% 추가로 미끄러지는 중입니다. 자, 1793, 4포인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선물을 약간 사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한 정도가 이 시각 약간의 변화인데요. 자, 지금부터는 수급 특징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 한맥투자증권 상무를 오늘도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추세 상승 기조로 좀 전환이 된 듯하다. 장중 눌림목 이용해라라고 했는데 오늘 이 조정이 좀 괜찮은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문제는 목요일이 조금 걸린다라는 점입니다. 네, 제가 전일 이 시간을 통해서도 목요일 쿼드러블 위칭데이와 금통의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 자, 예고상으로는 제가 내일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하루 일찍 여러분을 찾아뵙네요. 자, 목요일 있을 4마리 마녀의 요동치는 날,
그리고 금통위 금리 인상 여부 걱정하실 필요 저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장도 심하게 흔들어대는 모습입니다. 자, 과거 지난 한 80년대로 기억을 하는데 음료 광고 CF에 흔들어 주세요 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네. 자, 주식시장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 주 내내 이런 흔들림의 모습을 보일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시장의 위치가 이미 종가상으로는 2년 3개월 만에 신고가입니다. 물론 장중 고점을 비교한다면 지난 8월 5일날 찍었던 1797포인트가 네. 장중에는 고점을 찍었습니다만 종가상으로는 신고가입니다. 그럼 네. 신고가를 행진을 펼치고 있는 국내 증시가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 탄력도를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이런 흔들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주가의 조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조정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이 있는 반면에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조정이 있습니다. 상승하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의 조정, 이런 흔들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장은 대기 매수가 그만큼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또 혹자는 1800포인트 돌파를 앞두고 있는 시점, 직전 고점을 돌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소 겁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예측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겁난다고 해서 주가가 단순히 급락해서 싸다고 해서 주가 사가지고 수익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장의 주도주를 사라 하는 주식 투자 격언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치고 가는 장세 속에서 어디가 고점일 것이다 대충 예측한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시세의 흐름에 편승하는 이런 매매 전략, 투자 전략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중국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장강의 거센 물줄기를 그 누가 거스르랴. 그죠? 장강이라는 게 양치강이라고 하는데, 양치강의 네. 옛 지명이라고 하는데 그 강의 물줄기가 굉장히 가파르고 길게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도 이 장강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그 장강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지 역향해서 거슬리면 안 된다 하는 격언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주 있을 여러 가지 정책 변수, 그리고 만기일, 그리고 금통위 금리 인상 여부, 이런 것들이 항상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자들과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승한 상태에서 이런 모습은 오히려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밀고 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고, 저는 사실 지금장에 불안하셔서 주식보다는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이라면 조정을 이용해서, 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신 있게 배팅에 들어가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예. 저 이상무 저 친구 이번 주 방송하고 다음 주는 어떻게 방송하려고 저런 말을 하느냐, 네. 이렇게 반문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하는 말을 들으려고 이 시간 여러분 이 방송을 경청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맞건 틀리건 간에 제가 시장을 보는 시각을 여러분에게 가감 없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 이 서울경제TV, 센TV에서도 그런 전략을 드리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런 취지에서 저는 제가 이제까지 보고 배우고 느낀 시장의 경험으로 온다면 지금의 패턴은 쉽게 꺾일 수 있는 패턴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하나, 이 장을 약간 비관적으로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전일도 국내 투신권이 대규모의 매도를 내놓으면서 증시의 상승을 저해하는 그런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지 않았느냐. 네. 1800포인트가 넘어서면 신고가,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신고가 행진을 펼친다면 또 펀드의 환매 물량이라든지 이 투신권의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는 있습니다만, 반대로 1800포인트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경우에도 장은 꺾이지 않는다면 펀드 환매 물량이 대규모로 유입될 가능성도 굉장히 큰 모습이고요. 사실 올 한 해 여러분 한번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매수보다는 환매에 치중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2, 4분기 6월 이후부터 지속적인 매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펀드 환매 물량도 거의 많지 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어제 투신권의 매도 크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어제 대량을 매도했지만 오늘 투신권은 매수를 하는 모습으로 봐서도 그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조정 시에 매수하겠다는 전략으로 임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보는지 준비한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상적으로 미국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시장부터 봤는데 미국 시장 어제 장이 열리지 않았죠. 노동절이 휴장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다우존스 공업지수의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제가 월요일장에서 설명해 드렸던 패턴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장이 열리고 있는 일본의 니케이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지난달 말에 연중 최저치 신저가 행진을 펼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신저가 행진을 보이면서 추세 이탈한 것은 굉장히 불안하다. 하지만 오히려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의 니케이 지수 지난달 말 저점을 찍고 그렇죠? 8,796엔 일본의 니케이 지수를 기준으로 8,796엔, 8,800원이 붕괴된 걸 저점을 해서 지금은 9,200원대까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한 0.6%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0.6%, 장초반에 한 0.8% 하락했다가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국내 증시에도 계속 흔들어대는 모습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본의 니케이 지수 차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차 상승이죠?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직전 저점이 깨진다면 이 돌아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건 매수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니케이 지수 워낙 많이 빠졌죠. 일본도 경기 부양책을 지금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경기 500억 불인가요?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다는 보도가 오늘 발표가 됐죠. 일본도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짙게 내포되고 있다는 것이 외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일본의 주가도 그렇죠. 여기서 급등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방경직성의 모습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오늘 일본의 니케이 지수 한 0.6% 정도 하락하는 것 또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장은 아직 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중국 증시 한번 볼까요? 중국 상해종합지수입니다. 자, 중국도 너무나 이쁜 모습입니다. 주가 가격의 조정, 쌍바닥 찍고 1차 상승 후에 횡보하는 기간의 조정의 모습. 근데 어제장에서 장대 양봉으로 또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죠.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모처럼. 자,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이거 독일 닥스 지수입니다. 닥스 지수도 그동안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21 이동평균 돌파했죠. 급락한 거의 절반 수준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하락폭에. 그러면 이건 뭐야? 지난달 말에 저점이 하나의 저점으로 완성될 가능성이 높다. 다소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조정은 매수의 조정, 쌍바닥을 찍기 위한 조정이다 하는 점입니다. 유럽 증시도 이미 유럽 금융위기가 지나간 듯한 안정된 모습입니다. 자, 영국으로 한번 가보죠. 영국 지수 직전 고점 완전히 회복했죠.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행진에 따라 눌림목을 받겠지만 이 조정 또한 매수의 조정이다. 완전히 바닥 탈출에 성공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세계 증시가 이렇듯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자, 시간은 없습니다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동남아 증시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대만하고 중국하고 일본 증시를 많이 보십니다. 근데 저는 싱가포르 증시를 많이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혹시 동남아 증시 보실 때는 싱가포르 증시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싱가포르이 일본이나 우리나라 중국보다는 금융 분야에서는 굉장히 외국인 투자가들의 비중이 높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동남아 시장에서 싱가포르 시장의 흐름이 국내 시장을 선도하는 선행지표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하거든요. 자, 이 싱가포르 증시 한번 보도록 하죠. 싱가포르 증시도 종가상으로는 신고가입니다. 그죠? 장중 고점을 아직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3,043포인트인데 어제 종가가 3,034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장중 고점 돌파하지 못했지만 종가상으로는 신고가입니다. 이미 이것은 완전한 상승 기조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렇듯 해외 증시가 이미 바닥 탈출 신호 그리고
상승 기조 전환을 확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국내 증시도 금주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증시에도 보면은요, 여러분,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동국제와 같은 철강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아시아 철강 섹터에서 중국 생산을 제한한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철강주들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 재료 가지고 급등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왜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동국제강, 특히 포스코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침체 국면입니다. 네. 이거는 여유자금만 있으면 사고 싶을 정도로 오늘 18,500원 현재 상승하면서 5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47만 원대의 모습입니다. 네. 물론 연중 최저가 신저가는 아닙니다만 고점 대비해서 60만 원대를 이상을 지난 연초 작년 연말입니다. 이 거의 지금까지 10개월 가까이 하락 조정을 보였습니다.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재료가 붙으니까 급등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증시도 종합지수는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지만 그동안 종합지수와 철저하게 소외됐던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눈여겨볼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직까지 주식을 매수 못하고 주저주저 하셨던 분들, 지난주에도 매수할 걸, 그런 아쉬움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금주 조정 시에 자신감을 가지고 매수에 동참해 보시는 전략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전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이 혼조국민한테 하락 기조하에서는 네. 종목별로 몇 개만 갑니다. 그렇죠. 근데 기조가 상승 기조에서는 여러분 종목 선정하기 너무 쉽습니다. 막 네. 급등하는 종목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펀더멘탈이 좋은 업종 대표주들이 과대락 폭대에 있다면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도 갈 수 있는 장이 상승 기조라는 점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지금은 눈에 보이는 종목 너무 많다는 점, 네. 조금만 기다린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너무 많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제는 매수에 들어가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네. 서로 좀 길었습니다. 국내 증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국내 증시도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코스피시작 국내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자, 제가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장중 고점은 1797포인트로 지난 8월 5일 찍었습니다. 이걸 아직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종가상으로는 신고가라는 말씀드렸죠. 자, 급등 이후에 직전 고점대에서 이 정도 견고하게 흔들어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만큼 대기 매수세가 강하다는 점이죠. 네. 지금은 빠지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발 빠져줘라. 시장은 전혀 빠지지 않는, 기다리는 장은 오지 않는다 하는 격언처럼 장중 눌림목을 받을 때가 찬스가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은 종목별로 소외됐던 종목군들이 노래 가사처럼 쨍하고 해뜨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여유롭게 접근하신다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 장을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 어떤 방면으로 조정받을 것이나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 현재는 저는 높아 보인다. 기간 조정을 받는다는 것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금주 조정을 이용해서 비중 확대 전략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어제 외국인들이 한 3천억 이상 사줬었는데 특히나 IT, 자동차의 동반 상승도 종가 기준 종목들을 봤을 때 눈에 띄었었습니다. 외국인 기관들도 역시 자동차도 많이 샀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제도 많이 샀는데 외국인 투자. 오늘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매수 상위를 보면 대부분 IT,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자, 전일도 마찬가지 패턴이었죠. 전일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 국내 시장에서의 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은요. 현대차, 삼성전자, 포스코,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 네. 여기에서 모르는 종목 아마 없으실 겁니다. 아마 초등학생들도 지금 언급한 외국인들이 산 종목 하면 나 그 회사 알아 하는 정도로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표 주자입니다. 그런데 네. 옆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 샀습니까? 740억. 460억, 300억, 290억, 230억. 자, 왜 제가 언급을 해드리냐?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게 얼마였습니까? 100단위, 100억대, 몇십억대에 불과했던 것이 거의 이제 하루 매수세가 현대차의 경우 740억이 육박합니다.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국내 기관 투자가들입니다. 네. 기아차 730억입니다. LG, 현대해상, 삼성생명, 제일모직 역시 업종 대표주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는 거죠. 특히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자동차, IT,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금융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대해상, 삼성생명, 금융주로도
폭넓게 매수력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보면은요, 서울반도체, 셀트리온, 네오이즈 게임즈, 국순당, 태광을 매수했는데요. 역시 IT를 포함한 업종 대표주들, 실적 호전주들을 중심적으로 매수했고요. 네. 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KBT, 네페스, 서울반도체, 인터플렉스, JH코스를 매수했는데,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코스닥 시장의 매수 종목을 보면 새로운 종목이 눈에 띄네요. 특히 JH코스. 근데 이걸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했다고 해서 관심을 갖되 주력으로 매수하기에는 부담입니다.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물리는 경우 많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렇기 더군다나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짜고 그 전체 투자하는 규모 중에 일정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가 안 되는데, 개인 투자가들 분들처럼 자금력과 정부력에서 한정적인 그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기관과 외국인을, 특히 여러분이 모르시는 종목의 매수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입질 배팅으로 새로운 종목을 매수하고는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동참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 신규 종목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국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실적 호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일장에서도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추세적으로 전환됐으니까 낙폭 과대된 그야말로 업종 대표주들을 뽑아서 사기 참 아주 쉬운 시장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오늘 개인들이 또 철강금속 쪽을 굉장히 많이 팔아요. 여기에 대해서 끝으로 아주 짧게 코멘트만 좀 들어보죠. 아, 누가 판다고요? 개인들이 철강금속 쪽을 오늘 많이 매도하고 개인 있거든요. 투자자분들이요. 야, 개인 투자가들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동안 포스코를 갖고 계셨던 분들 고통이 엄청나게 심했을 겁니다. 다른 건 잘 가는데,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시장의 방향,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승 기조로 전환됐다는 점은 이들 과대낙폭주들도 새로운 주주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네. 일단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 과대낙폭입니다.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야지만 국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입질 배팅했다가 이게 먹히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실적이 안 좋다든지 재료가 없었지만, 야, 1개월 후, 2개월 후, 그리고 4, 4분기에 3개월 후에 재료가 있을 것 같다면 그들은 선취매를 하거든요.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그리고 금주에 들어서 이미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선취매가 확인됐기 때문에 지금은 철강주를 개인 투자분들 매도하실 필요 없지 않을까. 조금 먹었다고, 야, 그동안 고생했는데 본전 왔다든지 본전에서 수수료 남았다고 매도하시는 거, 이거 가장 핫질의 투자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철강금속 쪽의 섹터 오늘 파시는 분들 다시 한번 좀 우리 이재원 상무님의 말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세적으로 이제 막 가려고 그러는데 왜 지금 또 와서 겨우 원금 회복하고 팔려고 하느냐, 조금 긴 안목을 갖자고 얘기하시네요. 이재관 한맥투자증권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전략까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지수 다시 한번 보니까요. 자,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듯 싶지만 역시 지수는 계속해서 부합권 정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1793포인트 정도에 머물고 있는 그런 장인데요. 자, 지금부터는 좀 전에 저희가 수급 특징주를 한번 알아봤으니까요. 오늘 아침에 정책 관련한 정책 수혜주도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요. 보다 풍성하게 특징주를 조금 더 챙겨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울현대신문증권부 이준희 기자 한번 불러보죠. 이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책 수혜주가 움직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네, 정부가 스마트 TV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뜻을 내비침에 따라 관련주도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네. 급등하고 있는 아비코전자를 비롯해 인스프리트, 웅진싱크빅, 게임빌이 그 주인공인데요. 지식경제부는 오늘 스마트 TV 포럼을 출범시키고 올해 안에 산업 육성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증권도 태블릿 PC에 이어 스마트 TV가 빠르게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명전기, 대하TI, 대호AL, 삼연철강 등의 철도주도 잘 달리고 있습니다. GTX, 즉 광역급행철도 건설 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등 철도 산업이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명박 대통령도 이번 달 초 도로에서 철도로 교통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네. 삼영홀딩스는 제4 이동통신 사업에 참가하지 못하면서 사흘째 약한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 삼영홀딩스는 KMI, 즉 한국모바일 인터넷 컨소시엄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신한지주 관련해서도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10일에 이사회를 열겠다. 이렇게 지금 날짜가 확정돼서 나온 것 같고요. 정부의 KDI 보고서 공개가 됐는데, 경제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다. 글쎄요, KDI 쪽하고 우리 기획재정부 쪽하고 약간의 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특징주까지 저희가 한번 삼양홀딩스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지금 1790선에서 굉장히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갈 것이다. 더 가도 문제다.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들도 각각 다양할 텐데요. 국내 주요 증권사 지수 전망과 그 이유 함께 좀 살펴주시죠. 네. 지수가 1800선에 바짝 다가서고는 있지만 계속 오를지에 대해서는 증권사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프로그램 매물이 쌓여있고 국내 주식형 펀드의 환매 부담이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볼 때 1900선을 넘을 수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갇혀있던 박스권의 상단을 뚫었다는 것인데요. 강력 매수까지는 아니어도 일단은 매수에 초점을 두라고 조언합니다. 동양종금증권도 우리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을 점쳤습니다.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유입될 것으로 보이고 국내 경기 관련 지표가 상승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그동안 코스피가 1800을 눈앞에 두고 번번이 돌파에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분석도 많았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기대는 하되 맹신은 경계하라고 말했는데요. 더블디 우려가 완화되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이 장밋빛 전망을 가질 수도 있지만 아직 실물 경제가 완전히 살아나지 않았고 정책적 대응의 한계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만약 코스피가 1800선을 넘는다 하더라도 더욱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을 조언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제 관련 지표를 볼 때 아직 경제 모멘텀이 약하다는 것인데요. 이번 상승이 추세적이라면 조금 기다렸다 사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발밑에서 못 사고 무릎에서 사더라도 어깨까지는 많은 상승폭이 기대된다는 것이죠. 네, 자, 이제 추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1900도 가능할 것이라 조금 리스키하더라도 사라 이런 의견도 있지만 조금만 더 보고 사면 안 될까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만약 나중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가는 장이라고 한다면 이 무릎부터 발목에서까지 이 정도의 상승폭만 조금 포기할 줄 안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리포트 요약까지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에 있는 이준희 기자였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통화였느냐 투자해우소 종목상담 코너 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손쉽게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번호입니다.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아카데미에서 정양환 시사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상담 전화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얘기 좀 나눠볼까요? 예, KT와 대우증권을 하겠습니다. KT 먼저 봐드릴까요? 네, 아니면, KT요. 예,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예, 57,000원에 예, 40% 샀습니다. 57,000원 정도에 40% 사셨다고 네. 하셨는데, 예, 좀 되셨나 봐요. 예, 좀 됐습니다. 네, 한 두세 달 정도. 네, 넘은 것 같아요. 한 5만 원 정도 권역에서 사셨는데 지금 한 43,000원, 4만 원까지도 갔었다가. 예, 그 밑에까지, 예. 예, 비중이 한 40%면 적지 않으신데, 네. KT 오늘 좋은 보고서는 좀 나왔던데 아이폰 때문에 KT를 사신 건가요? 예, KT가 뭐 크게 변동이 없고 그래서 예, 샀습니다. 예. 전에 좀 손해를 다른 것부터 좀 많이 봐가지고 안전한 거 들어간다고 산 거예요. 예, 오히려 좀 큰 폭에 출렁출렁하지 않는 게 KT라 좀 재미는 없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전에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은 게 좀 있어서 안정적인 주식을 좀 길게 담으려고 KT를 샀는데 이걸로 또 손실이 나셔서 일단 조금 위기에 봉착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물량도 적지 않으신데 KT 해답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KT는, 최근 이제 아이폰 4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통신주들이, 지금 최근 흐름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KT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래서, KT에 대한, 지금 태블릿 PC의 어떤, 출시에 대한 어떤 희망도 있고요.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지금 등락폭이 별로 안 심해서 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사실은 거의 고점에 사셔서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에는 이제 조정 많이 받고 지금 이제 조금 박스권 흐름이지만은 좀 답답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KT는 조금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할 수 있지만은 이 종목은 지금 매수가까지 가기에는 사실은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한 48,000원에서 한 5만 원 선까지 보는데요. 매수가가 5만 700원 5만 1,000원대 되는데 지금 이 종목은 1차적으로는 단계별로 45,000원, 46,000원 정도에서 48,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여기서 힘이 없으면 좀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해보고라도. 그리고 지금은 손절가를 굳이 들을 필요가 없는데요. 네. 하방 쪽에 힘이 강해진다면은 시장이 좀 꺾인다면 아무래도 4만 원대를 리타한다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KT가 다시금 이 종목 자체가 좀 갖고 있어야 될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라인은 4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흔히들 이제 손절가라고 하시죠. 예, 그런 라인은 한 4만 원대 정도로 잡아주셨고 앞으로 그럼 얼마나 더 갈 수 있느냐? 4만 4천 원대인데 5만 원 정도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4만 5천 원 넘으면은 한 4만 8천 원대. 제가 봐도 그 정도에 굉장히 많은 매물이 몰려 있거든요. 아마 한 4만 8천 원 정도에서는 물론 매수가까지 못 가는 거죠. 한 매수가보다 2천 원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인데 4만 8천 원 정도까지 KT가 올라온다면은 그 정도에서는 조금 손실 보고서라도 빠져나오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이폰 4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태블릿 PC도 나온다 그래서 이것 또한 모멘텀이 되긴 할 텐데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반영 박스권 계속해서 조용한 흐름이거든요. KT 이 정도로 답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충분하신지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계속해서 저희가 대우증권 아까 말씀하셨었죠? 여보세요? 네, 아유, 전화를 끊어버리셨네. 가격이라도 알면은 저희가 대우증권을 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요. 대우증권 요거는 저희가 전화 연결 다시 한번 좀 시도를 해보고요. 전화 연결이 되면은 좀 차후에 밀어서 대우증권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네, 아유, 전화가 끊어진 소리가 나네요. 예, 이렇게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자, 대우증권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면, 꼭,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화가 끊겼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음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02-32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화의 어떤 연결 상태가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날도 있겠죠. 대신에 제가 지수를 다시 한번 조금 봐드릴게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 1792포인트 정도, 지수는 조금 답답한 흐름이고요. 개인들이 선물을 조금 사는 듯 싶더니 다시 외국인들의 선물을 삽니다. 지금 코스피가, 좀 전에 지금 하락 전환이 됐거든요. 지금 양시장 모두 다 하락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전화 연결은 안 됐지만 우리 정영환 전문가님께서 대우증권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대우증권은 지금 증권주 중에서는 삼성증권과 대우증권이 좀 낫죠. 흐름이. 네. 그리고 증권주들이 특히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에서 보면은 상승 구간에 있습니다. 바닥을 찍고 2만 1,000원에 바닥을 찍고 지금 상승 구간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얼마의 죄송합니다. 얼마의 매수를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일단 2만 5천원 전고점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2만 5천 보면은 여기서 2만 5천원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1800을 간다는 이런 어떤 말도 있고, 그리고 지수가 살아있으면 아무래도 증권주들은 상승의 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정 구간이지만은, 충분히 앞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매매 동향에서도 봐도, 지금 기관들이 한 8거래일째 지금 계속 지금 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이제는 바닥을 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대우증권을 얼마에 매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전화가 끊긴 탓에 저희가 그래도 대우증권 차트를 한번 봐드렸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TV를 좀 보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매수가는 알 수 없지만 단기적으로 25,000원, 그러니까 전고점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다. 바닥 다지기는 끝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대우증권 혹시 좀 홀딩하고 계신데 손실 내신 분들은 25,000원까지 간다라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전화 연결이 좀 됐을까요? 다시 한번 연결 시도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렵게 전화 연결이 됐는데 어떤 종목 상담을 받고 싶으세요? 예, 삼성전기를 12만 5천 원에 네. 40%, 삼성 SDI를 17만 5천 원에 네. 40%. 40%요? 예. 네. 그럼 두 종목 다 40%인 것으로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기, 그 다음에 삼성 SDI 이렇게 순으로 봐드릴게요. 둘 다 비슷한 시기에 매입을 하셨는지요? 먼저 삼성전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네, 그 사신 시점이 어느 정도십니까? 한 8월 초 이렇게 8월 들어서면서 사신 건가요? 8월 한 말 정도 가까이 돼서 샀습니다. 네. 12만 3천 원대 정도는 버텨줄 것이다. 예. 예. 거기에서부터는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또 더 예. 빠졌었고 지금도 아직까지 또 빠르게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삼성전기 네네. 이제는 조금 믿음이 많이 약해지셨나요? 종목에 대해서? 뭐 저점이라 해서 그 매수를 했는데 네네. 뭐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빠져서 이게 너무 지금 답답해가지고. 예, 그래요. 뭐 RT의 삼성전기 하면 정말 상승세를 구현할 때는 엄청났던 그런 종목이었었는데 한 번 빠지고 나서 이제는 오르겠지 해서 샀는데 쉽게 또 헤어나지 못한 모습 속에 조금은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삼성전기 네네. 앞으로 쉽게 좀 반등 나올 수 있을런지 일단 지금 매수가보다도 못해요. 네, 뭐 삼성전기 지금은 뭐 그렇게 매수가 높지 않습니다. 네. 근데 최근 흐름에서 보면은 이제 LED 사업, 쉽게 말하면 LED 사업의 업황이 바닥을 치지 않았나 또 이런 또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약한 모습. 어제 같은 경우는요, 양매도가 났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그리고 외국인들 매도, 기관들 매도. 이렇기 네. 때문에 조금 상승하다가 아침에 상승하다가 오후장에 좀 밀렸는데요. 지금은 좀 조정 구간이지만은, 이 종목은 거의 한 11만원대에서 12만원대, 그러니까 12만원대만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한 11만원대 지지가 또 한 번 더 나오리라고 보고 있고요. 상승한다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3만원대가 마일백이다. 13만원대 저항만 돌파하면은, 이 종목은 금방 14만원대까지는 돌파합니다. 그래서 13만원대 돌파 여부가 제일 중요하고요. 13만원대 돌파 못한다면 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기적으로 보면은, 박스권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흐름 보여주기 때문에 13만 원 돌파를 잘 보시고 13만 원 돌파한다면은 14만 원, 15만 원 단계별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12만 3천 원대 초반에서 매입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삼성전기를 단기적으로 마이너스권은 조금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은 삼성전기는 13만 원까지 일단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3만 원에서 탄력을 좋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14만 원, 뭐 15만 원 전 고점이었던 16만 원까지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 얘기를 하십니다. 13만 원이 중요한 이유는 13만 원에서 좀 주춤주춤해서 조금 소폭 무너질 경우에 이것이 다시금 아주 지리한 박스권으로 재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삼성전기는 단계적으로 13만 원 돌파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삼성 SDI를 조금 봐드릴게요. 삼성 SDI는 아까 17만 5천 원에 샀다고 하셨었고 40% 비중이라고 얘기를 하셨었죠. 맞습니까? 네네. 예, 네. 지금 17만 한 2천 원 정도인데 역시 이것도 쌍봉에서 밀려버렸네요. 네. 이 종목도 지금 이제 그 삼성 SDI도 지금 이제 최근의 흐름에서 보면은 거의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탈출이 제가 보기에는 한 18만 원 9천 원대가 이제 전고점인데요. 네. 이 종목을 일단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은 약세 흐름이지만은 반드시 또 반등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 흐름강 보면은 박스권에 갇혀서 지금 거의 뭐 등락폭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지금 17만 원대, 17만 5천 원대 같으면 그렇게 매수가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18만 원 돌파 여부가 참 중요하고요. 네. 손절가를 더 들인다면은 한 16만 원 이탈하면 여기서는 또 손절을 하시는 그런 또 발빠른 대응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손절가를 굳이 드린다면은 지금 박스권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16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121선 밑에서 쭉 올라오고 있는데 16만 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18만 9천 원, 거의 19만 원 정도가 전 고점 박스권의 가장 위쪽에 있는 그런 지점인데 당장 18만 원쯤, 예, 그 정도 돌파가 돼야 또한 전 고점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약간씩 손실을 보고 계신데 많은 폭은 아니지만 일단 조금 우려스러워서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삼성 전기는 아까 13만 원대 돌파 여부, 삼성 SDI는 18만 원대 돌파 여부 일단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 종목 연이어서 상담을 해드렸네요. IT 낙폭 과대주 삼성전기하고 SDI 사셨는데 예, 좋은 또 시원한 반등 속에 나중 활짝 웃으실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마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줄 압니다. 특히나 저희가 삼성 전기, 삼성 SDI 같은 종목은 거의 날이면 날마다 한 종목씩 꼭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마 꼭 내 가격이 아니라 할지라도 충분히 말씀하신 손절 라인이라든가 목표가 같은 것들 앞으로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 이 정도만 갈 수 있겠다라는 분석들은 예, 전화를 굳이 주시지 않더라도 메모를 해두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통화였느냐 투자요소 코너는 마무리를 지어야겠는데요. 다음 카페 투자클럽 증권 아카데미 정양원 시사부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끝까지 재미없습니다. 9시에 열려서 지금 약 한 10시 20분 채 안 되는데요. 1792, 3포인트 정도, 겨우겨우 보합권 정도의 상승 전환이고, 상승 전환도 큰 폭으로 시원하게 했던 적이 아주 장초반에 1796을 잠깐 봤다 내려온 정도인 것 같습니다. 차익 쪽에서 매도 물량이 꽤 나오네요.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 한 600억 정도, 발목이 조금 잡히는 그런 양상 속에 개인들도 딱히 사줄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계속해서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상승, 또 상승 이런 헤드라인이 많았었는데 오늘은 기관이 발을 빼면서 코스닥도 지금 하락 전환된 채 482선에서 딱히 한 발을 못 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700억 이상 사주고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IT 쪽에 좀 사준다라는 점, 연속적인 외국인들의 IT 매수를 보고 개인들도 오늘은 IT에는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 환율은 유럽 쪽에 리스키가 다시금 좀 부각이 돼서 있는지 1170원대 중반 정도로 닷새 만에 반등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뉴욕장 열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늘 지수도 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전환됐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1800 돌파하고가 문제이니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장에는 또 목요일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네요.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